4월 3일 날 김현 의원과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4월 3일까지만 해도 분명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4월 4일 파면 이후에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꽃이 피었더라고요. 근데요. 나비가 있는데요, 옷에. 자, 꽃이 피어서 이제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러려고 했는데 한덕수가 오늘 하는 짓 보세요. 이건 짓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와. 꼴이죠, 꼴. 그렇죠. 꼴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최강 시스터즈 최민희 김현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 대통령 윤석열, 나는 윤석열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전 대통령으로 불러. 재밌어. 괜찮아. 이제 화면을 봐도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탄핵됐어요. 그래서 봄이 올 줄 알았는데 한덕수 이거 뭡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란 잔당들이 권부에 포진되어서 네. 지금 어떻게 해서든 내란 세력을 잔존시키려고 네.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민주당과 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암약도 아니고 드러내놓고 이거 이완규입니다. 이거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해보자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이완규한테는 원한이 있잖아요. 어떤요? 제가 방통위원 임명 안 될 때 그렇죠.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네. 7개월 7일 동안 네. 아무 답변 안 하고 지금까지도 유권 해석을 안 내리고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의 뭐 아바타라고 해야 되나? 친구 아닙니까? 네, 윤석열의 하수인 그렇게 네. 봐야죠. 하수인이 아니라 네. 공부는 더 잘하지 않았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네. 법 해석하는 거 보면 비슷한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리고 12월 4일 날 4인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안가해동. 그때 갔던 사람이 김주연, 이상민, 박성재. 진짜 핵심 측근들. 그러니까요. 네. 12월 4일 날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예. 향후 어떻게 될 건지를 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삼청동 안가에 예. 윤석열 대통령을 안 만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는 예. 이제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 네. 근데 그 안가에 주인이 없는데 객들만 앉아서 무슨 논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안가해동에서 가장 법률적으로 윤석열하고 가깝고 검찰에서 서포트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이 사람들의 행적도 봐야 되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좀 의심쩍었어요. 민주당에서 계속 캐물어도 의심쩍었는데 그때 영상을 잠시만 보고 가겠습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다만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요. 그런 거를.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랐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셨으면 그거는 삼천도 안가.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들으세요. 말씀하세요. 꼽더라도 들으세요. 말씀하시라고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비상해제가 안 되고 2차 계엄 3차 계엄 할지 모르는데 가서 잠이나 자고 있어요? 그래놓고 뭐가 떳떳하다고 여기 와서 그 난리를 지겠어요. 국민께 사죄 좀 드리세요.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TV 보다가 소파에서 잠깐 잠들었어요. 잠들어서 잠을 깨보니까 해제가 됐습니다. 확인했어요. 기존의 핸드폰은 버리셨습니까? 갖고 계시겠죠? 그 핸드폰을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그렇게 오늘 약속하십시오. 원래 갖고 있던 핸드폰을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증거 인멸입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은 갖고 계시죠? 그 핸드폰 버리지 마세요. 저분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상민하고 똑같네요. 네. 이상민하고. 더하면 더하지. 이상민보다 더하네. 아니 관심을 별로 안 갖다 사실은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뭐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저분의 말과 태도를 눈여겨 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46년직이 맞네요. 핸드폰을 없앴어요. 네, 없앴어요. 없앴습니다. 그래놓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아니 근데 거기에 왜 갔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마리오 막갈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란 그 중요한 사안에 그냥 잣대는 겁니다. 아니 저희 설거지한 사람도 있어요. 김태규 위원장 권한대 설거지하고 그 시간에 김태규는 설거지를 했는데 거기는 뭐 저렇게
저 사람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그런 위치는 아니라 저희가 비웃고 말았는데. 국민들이 다 보는데. 네, 저 사람은 생긴 것부터 뭐 표정, 태도, 뭐 국민께 사과하라고 하니까 네.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무위원들도 레이저가 나오네. 예, 사과했는데.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저기 계엄 당일날 저기 김병주 의원이 화났는데요. 계엄 당일날 여기서 좀 넘겨서 보겠습니다. 계엄 당일날 뭐 했냐니까 잤다고 얘기합니다.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병주 의원이 물어봅니다. 아니, 비상 해제가 안 되고 2차 계엄, 3차 계엄 할지 모르는데 가서 잠이나 자고 있어요? 그래 놓고 뭐가 떳떳하다고 여기 와서 그 난리를 지겠어요? 국민께 사죄 좀 드리세요.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TV 보다가 소파에서 잠깐 잠들었어요. 사죄를 잠을 못한대요. 깨보니까 해제가 됐습니다. 뭘 잘했다고? 확인했어요. 기존의 핸드폰은 버리셨습니까? 핸드폰 여기서 버렸거든요. 이 표정 증거인멸했거든요. 저거 이제 들켰기 때문에. 아니 표정과 이게 엄청나네. 네. 그렇게 오늘 약속하십시오. 원래 갖고 있던 핸드폰을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증거 순사 인멸입니다. 같은 느낌이 드는. 사무라이 같아요. 일본 사무라이. 그 핸드폰은 갖고 계시죠? 그 핸드폰 버리지 마세요. 저 마지막 표정은 핸드폰을 버렸기 유일임하고 때문에. 닮았어요. 네, 비슷해요. 근데 류일임보다 세요. 저분이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회 대회 때 인사권을 내놓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검찰한테 인사권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니 전 세계에 인사권을 검사들한테 주는 데가 어딨냐 이런 근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니까 근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한규를 네. 윤석열이 이제 마지막 인사권을 지금 행사하는 행사하고 거라고 봐야죠. 이제 나간 거잖아요. 예. 그럼 그렇다고 한덕수는 뭐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한덕수는 대선 후보가 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탄핵- 되거나 말거나. 탄핵을 네. 원하는 것 같아요. 탄핵을 유발하는 탄핵 유발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탄핵 원하니까 해줍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 본인이 뭐 선거 나가건 말건 예. 뭐 김문수랑 붙건 누구랑 붙건 그거 우리 할 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 탄핵해야 된다. 예, 이렇게. 근데 이거는 너무 나갔어요. 너무 나가. 헌법재판관을 한다고 국격 떨어집니다. 저 정도의 뻔뻔함이 있어야 내란에 참여하고 헌법재판관이 됩니까? 한덕수 때문에 다시 겨울이 왔어요. 이 이완규 저런 사람을 자기가 아니 게다가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사람인데 예. 다중 부적격자예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얘기하는 게 한덕수가 이완규가 다 웃기는 것이요. 예. 그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니까 대행이 그걸 어떻게 임명하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고유 권한을 자제하라는 게 그렇죠. 그 법의 취지라고 안 했어. 예, 그리고 그러더니 그리고 저자도 지금 이완규 저자도 그랬어요. 국회에서. 그랬어요? 한덕수와 똑같은 취지의 답을 했어요. 그래놓고 예, 그러니까 그래놓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라고 한 거니까 일단은 그때도 아니에요. 하라고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라고 한 거니까 마흔역을 하면서 끼워넣기 한 끼워넣기 거죠. 한 거죠. 근데 그거 알바- 끼워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예. 국회에서 합의해서 진행한 재판관도 임명 안 해서 네.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관이 얘기한 건데 네. 지금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고 네. 권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권한만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라, 대행하라. 그렇죠. 그리고 국무총리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출직 권력,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자만이 네. 헌법재판관 추천할 수 있어요. 네. 국회는 황교안보다 훨씬 더해. 한 거죠. 훨씬 모한 사람이 지금 한덕수 예, 총리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 절차로. 네. 그런데 대통령 추천 몫은 국민의 투표로 의해서 뽑힌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참. 자, 검사에 근데 대해서 더 심각한 거는 권성동이 훌륭한 사람이 극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클린이랬잖아요. 클린.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 비교해가지고 색깔론을 했는데 천양지차라고 얘기하면서 천양지차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라고. 그러면은
법제처장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7개월 동안 묵혀둔 것도 무능한 거죠. 아니, 무능한 거고. 이럴 때는 그것도 공자님 법질서야? 네, 공자님 말씀을 돌려드리면 돼요. 뭐라고요? 공자님이 제자가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 그러니까 마을에서 좋은 사람이 좋다 그러고 나쁜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좋은 사람이다. 아, 그럼. 그러니까 권성동이 좋다고 하니 그렇죠. 나쁜 사람이. 저는 확신이 듭니다. 네, 확신이 듭니다. 이 사람이 검사를 하다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법무부한테 정직 2개월을 받았어. 그때 박은정 검사와 추미애 장관 있을 때 그때 취소서 그때 대리 변호인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네.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최은순 씨 변호도 했고요. 그다음에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하죠. 그리고는 아마 인수위 자문위원 하면서 국민의힘에 지금 당적이 있는지 없는지 당적은 없는 것으로 기자들 지금 사이에서 나온 얘기. 자,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법제처장으로 가서 이 말도 안 되는 거 내란을 옹호했어요. 네, 근데 그 헌법재판소 5조 2항이요. 네. 그 당정만을 문제 삼지 않아요. 네. 정치 행위, 정치 운동을 한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인수위 자문위원 그게 다 정치적 행동이에요. 자, 네. 우리가 봄을 맞이하고 이제 우리가 꽃놀이 가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은 아직 경각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자, 이완규가 나옵니다. 한덕수가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이완규는 아까 최은순 씨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최은순 씨가 국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건진법사가 아주 예전에 윤한홍 씨와 공천 개입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근데요. 그 이후에 그 JTBC 보도에 의하면 건진법사 핸드폰하고 이렇게 태블릿 PC를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 인사청탁이 막 쏟아지고요. 그리고 최은순 씨와 그 건진법사가 계속해서 통화한 내역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왔는데 지난해 9월 김건희 최은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뒤에도 했고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통과했을 때 명태균 구속했을 때 그리고 탄핵 소추안 표결 전날까지도 그 건진법사랑 최은순 씨랑 계속 통화했던 내용이 근데 지금 무려 1시간을 쭉 통화한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인사청탁한 게 스르륵 나옵니다. 우와. 자, 명태균 씨보다 건진법사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훨씬 가까운 수준에서 인사청탁을 하고 개입했거든요. 초창기에 아니면 네. 지속적으로요? 지속적으로요. 얼마 전까지 나왔다니까요. 이게 나오지도 않았어. 그때는 또 명태균 한참 나올 때는 건진이 저 아래라고 그랬는데. 아니. 자, 저는 계속해서 건진이 위라고 예.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그 천공이나 명태균이나 다 검증했잖아요. 네. 봤잖아. 건진이 제로 위예요. 건진이 제로입니다. 건진이 위인데 건진은 최근까지도 아주 가깝게 코바나 컨텐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대선에서도 그 저 딸. 네 예. 역할을 같이 했고 그리고 친인척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활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 캠프에 있고 대통령실에 왔다는 얘기도 있었으니 근데 그 녹취록의 내용도 나오나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PC하고 전화기를 이렇게 가져갔어요. 가져갔으니까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작됩니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명태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기 워낙 바빠가지고 좀 풀어보세요. 몇 워낙 개만. 저는 건진법사를 크리스마스 때랑 1월 1일이랑 맨날 이렇게 가보는데 그 돈을 받는 자리에 이천수 축구 선수가 있었다고. 그 사람이 다 그렸다면서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 유명인들도 많이 알아요. 탑스타, 탑 영화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남자 배우인데 손가락 5명 안에 드는. 그럼 김. 자,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한 분이 잘 안 풀리고 막 조사받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재산 때문에 아니면 그 얘기하면 알겠다. 부부지간의 문제. 부부지간은 아니고요. 그냥 뭐 좀 약간 검찰 조사도 있고 스캔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자 어려웠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보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하면서 전화번호를 줍니다. 건진법사였어요. 그랬더니 건진법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안 받더래. 그래서 계속 전화해서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를 넣었습니다. 저 배우 누구입니다. 이렇게. 냈더니 전화가 왔더래. 근데 이분이 너무 바빠서 고관 대작하고 너무 바빠서 아니 우리나라의 영화 배우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면 네. 지읒 같다.
네. 근데 아니 그런데 지단. 근데 그 사람이 했어. 이 같아. 이. 그러니까 이응이죠. 건진이 이응이죠. 아니 그거 물어보지 말고 자 지금 얘기를 중요한 해. 거는 건진이 뭐라고 하냐면 자 저희 집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래. 꼼꼼하게 비디오도 찍고 이렇게 찍어서 살고 있는 집을 보내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저 화분이 문제네 화분이. 저 화분을 비워. 그래가지고 화분을 비웠더니 화분을 가지고 가서 정말 그 저기 화단에 가가지고 화분을 비웠더니 머리카락이 이만큼 났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태우고 화분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집을 청소를 하라고는. 그래서 일주일 10일 동안 집을 그렇게 혼자 했. 본인이 혼자 사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얘기 권진법사가 그 영화계는 되게 유명했었어. 누구니? 거기서 얘기하고 자 이완규는 심지어 피의자 신분이라면서 지금 검찰 조사 나중에 알려줄게. 자 다 결혼 안 했잖아요 아직. 자 연예인 얘기는 나중에 더 해.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식을 안 했어요. 아니 누나들 결혼식을 안 했어요 지금. 결혼 안 했어. 그래 안 했어요. 네네. 그런 사람인데 이게 다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이야. 자 근데 이 사람이 건진이 결혼한 사람 아니죠? 네, 건진이 그러니까 그 강남에 있는 그런 축구 선수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네. 여기 이 사람들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했는데 그렇죠. 김건희가 좋아하겠다 그럼. 자, 김건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명태균보다 훨씬 더 가깝고 더 의존했고 더 그래서 즉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더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계속 한 번만 보자고 하는데 안 만나죠. 그럼 그분도 한덕수 총리가 만났으려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취재를 해봐야. 일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와 그 부인도 부인이 무속의 그때 조예가 깊다고. 아니 부인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때 그 누가 페이스북에 올릴 때 서열을 우리는 V0를 김건희로 했는데 V0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 자 한동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1위가 네. 부인, 그 다음에 김건희 그리고 이렇게 됐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쪽하고 다 연결되겠네요. 자 이제 계속 검찰에서 그리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심우정과 박현수를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탄핵이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이 대선에 장난을 치는 거, 경찰이 수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대선으로 가볼까요? 여의도는 지금 출마에 그냥 붐이더라고요. 다 누군 국민의힘 주요 후보 볼까요? 김문수 나온다고 하고 나경원 나온다고 안철수 나온다고 저기에다가 플러스 한덕수도 넣고 최상목도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한기안도 넣어야지 윤상현도 넣어야죠. 그죠? 네. 군소 후보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아니 저분들은요 정말 머리카락이 다 입이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사람들. 땅구멍이 다 입이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 네? 저게 지금 대선 나오는 이유가 무슨 대통령 되려고 나오겠습니까? 지방선거 대비용 같은데요. 그렇죠. 일부는 17개 지방선거 지역이니까. 대비용, 네. 일부는 대권 노리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유죄가 곧 확실시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 아닙니다라고 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도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 검찰의 조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얄팍한 생각도 반영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 그것도 클 거예요. 그것도 클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대선에 좀 변수를 만들려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덕수처럼 최상목도 또 할 거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좀 관심이 집중되게 자기 지금 체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진짜. 근데 한덕수가 이번에 저는 그 이완규 등을 임명한 거는 체급 높이기 차원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오랫동안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유 외에 네. 그 한덕수 부인이 무속의 조예가 깊다는 소문 등을 고려하면
그 의외로 한덕수가 김건희와 굉장히 깊은 연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에요. 한덕수를 임명했을 때 한덕수 의외였거든요. 그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길게 가는 것도 의외고요. 그거 의외예요. 길게 간 거는 다른 없어서. 네. 아니 한덕 총리 후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본인이 네.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 욕심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또 그것도 상당히 그건 아니, 설득력 있네요. 네. 하려면 왜 없겠습니까? 청문회 저기에 처럼.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는 장관을 던지고 바로 나오네요. 김문수는 네. 지금 불러내는 세력이 확실히 있으니까요. 네, 가장 지지 그룹도 단단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코어 그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지지율도 제일 높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1등입니다. 네. 네, 어떻게든 그래서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강훈 네. 목사가 밀어준다 이거죠.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맞닥치는 않은 거. 근데 나경원 의원도 최근에 쏠쏠하게 나오는 근데 정황이잖아요. 본인이 손 들고 계속 나 그런데- 윤석열하고 차도 마셨다 막 아니, 얘기는 그리고 하는데 파면되고 나서도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났다고 보도했잖아. 일부러 또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끼워주나 봐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안 껴주니까. 안 끼워주나 봐. 껴주지. 그러게. 아니 권성동도 껴주라고 계속 하는데 안 왜 안 껴주잖아. 껴주지? 우리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지금 서열 1위가 권성동인데 거짓말 그렇군요. 많이 한 일이에요. 윤석열을 입만 벌리면 윤석열을 능가하는 거짓말. 그러네요. 권성동 권영세는 없군요. 저기에 네, 너무- 김건희 전환길도 빠졌어요. 댓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건희는 진짜 저는요 2개의 드라마와 영화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예, 그 드라마가 그 지금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통령 되는 과정, 예.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거를 일찍이 한 2년 전쯤에 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예. 그래서 좀 이상한 일들, 무속과 뭐 막 이런 다 등장하거든요. 예.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취해야 될 입장은 덴젤 워싱턴 주연의 이퀄라이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1, 2, 3 있습니다. 1, 2, 3, 2까지 아니에요? 다 쓰리- 쳐다 3 있습니다. 3. 나쁜 애들 거기는 다 정리하잖아. 정리하는데 악마, 이런 거예요. 음지. 제가 그 영화 속에 정의로운 사람들은 꼭 악인을 살려주고 뒤돌아서다 총 맞잖아요. 그렇지. 그게 제일 열불나잖아요. 그렇지. 이퀄라이저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 정의를 위하여 직진. 다 정리하죠.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지금 보면 뒤돌아서서 다 됐구나. 뭐 이러다가 구속 취소돼서 윤석열 석방되는 그 그런 뒤통수 일은 안 맞았죠. 된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한덕수 탄핵해야 되는데 시기 놓쳐서 계속 가다가 또 오늘 세게 뒤통수 맞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좀 이퀄라이저 정신으로 무장해서 네. 직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란 세력이 이 계엄 세력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친이 쿠데타.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근데 김현 의원님 저 후보들 중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조금 이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은 주목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주목? 주목해서 보고 있는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저 알아요. 저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네. 한동훈이 부상할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검사들이 어떻게 잡은 대한민국인데 윤석열 하나로 만족하겠냐. 검사들이 저 윤석열로 망했지만 네. 한동훈을 포기하지 않을 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당을 건사해서 예. 토대를 가져가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그걸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검찰이 사드 관련해서 정의용, 정경두 오늘 기소했어요. 오늘. 아니 저희가 그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연행 소환하겠다. 그렇죠. 그것도 그런 걸 탄핵 보면 포기하지 않아. 국면에서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것도 저는 호시탐탐 진행할 것으로 보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한동훈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선 출마 공식 기자회견은 한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이 이 대목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한동훈이 개헌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던지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3년 단축 개헌. 네. 이거 받아라. 이재명 너 받아. 네. 요런 요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타겟을 분명히 해서 자기가 잃은 점수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얻겠다는 전략을 이미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그다음에 저들은 단계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선 때는 이미지를 희석하고 한동훈은 그리고 사실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는 안 내는 게 맞는데 안 내야죠. 저 후보들이 저렇게 나와서 각축하는 건 당권 잡겠다 혹은 지방선거 나오겠다 나의 검찰 수사를 피하겠다 뭐 이런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저는 한동훈의 전략은 당권을 잡는다. 네. 그래서 검찰을 동원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계속 털고 괴롭힌다. 예, 그래서 기반을 흔들겠다. 이런 전략이죠. 뭐. 그래서 심우정에 발을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외교부 그래서 심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쌀 문제를 가지고 명확히 지금 하잖아요. 저희가 TF 구성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 윤석열 탈옥시킨 거 네. 그 법을 이게 법꾸라지라고 볼 게 아니라 이건 법을 어긴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도 심우정 너 문제 제기하고 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검찰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저 최강경파로서 우리는 네. 주장하고 최성을 가져서 강경파가 맞네. 네. 저는 김강경파입니다. 네. 저는 심우정을요 지나가다가 만나면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경찰서로 끌고 갈 거예요. 현행범으로 그 체포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수석 아니 내란 선전 선동과 관련된 것만 할 수 있죠. 아니야 내란 말고요. 자 내란 말고 저기 이재정 의원이 지나가는데 어떤 그 보수 집회 참가자가 발길로 찼잖아요. 손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데리고 있다가 경찰한테 넘겨줬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잡아놨다가 꽉. 내가 볼 때 주진우 기자가 잡힐 때리진 것 않을 같아. 거야. 때리진 않을 거야. 때리진 않아. 안 돼. 안 돼. 이렇게 맞서. 안 돼. 그거. 잡아가지고 경찰서에다 넘겨서 일단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주진우 돼요. 기자님 네. 계엄군에 맞설 수 있었던 이유 헌재가 깔끔하게 정리했잖아요. 네. 뭐라고 정리했냐? 국회가 조속히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느슨한 대응 덕분이었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군경한테 맞설 수 있지. 아니 그 내가 네. 맨 먼저 갔잖아. 네, 그런데 그 군경이 주진우 기자를 악착같이 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군경을 악착같이 괴롭혀가지고 때려가지고 제가 좀 당하는 모습을 좀 찾으려고 저희가 좀 편집본을 다 봤거든요. 근데 제가 때리거나 제가 미는 모습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는 못 보여드립니다. 근데 자 안철수 의원 저 출마 이런 건 보지 말자고요. 그건 그 사람은 손가락 잘랐나 좀 봐요. 손가락에 뭘 썼다면서요? 아까 좀 전에 나올 때. 손가락 뭐 쓴 거예요? 그 저기 시가. 또 왕이야? 왕이 아니에요. 저기 손가락 얘기했잖아요. 뭐가 손가락을 적힌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저기다가 저기 대변인 이름 써놨더라고. 근데 이 손가락에다 글을 쓴다. 이거 어찌 봐야 되는지. 왜요? 그러니까 왕자 보고 놀란 거 아니 여기다 쓰나 보지 이름을? 그러니까요. 여기다 썼나 봐. 김현 이렇게 쓰나 봐. 김현이라고 써요. 아니. 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어머, 저거 좀 이상하다. 저것도 무속인가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니라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썼을 수는 있는데. 손바닥에다가? 그것도 좀 이상하다. 자, 근데요. 저는 이것도 물어보자. 오늘은 이거 얘기하자. 이진숙 법관은 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유성경찰서에서. 경찰서 네. 어디에서 한다고? 유성경찰서. 유성경찰서 니네 뭐 하냐? 지금 좀 시간이 가보세요, 얼마나 취재 지났냐? 좀. 내가 가볼까요? 네, 예, 유성경찰서. 유성경찰서. 예. 네, 서강대학교도 압수수색했고, 네. 그다음에 그 1호차 수행했던 비서도 조사받았고, 예? 대전 MBC. 그다음 대전 MBC도 두어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도 경찰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4차례 걸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질질질 끌고 있죠. 유성경찰서 뭐 거부죠. 하는지 보자고요. 이제는 그 국민의 뜻을 따라야지. 근데 이진숙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SNS에 그 정치 발언을 합니다. 일부러 선을 넘는 발언을 막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 받게. 자기도 탄핵당해서 몸값을 키우려고 이런 건가요? 몸값 키웠죠. 사실은 키웠다고 생각하죠. 그런가요? 예, 이분은 저는 몸값 키워서 뭐 정치 국회에 한번 와볼까, 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출마해서 실패했었어요. 그때. 네. 그런데 계속해서 몸값을 피워서 탄핵해라. 그럼 내가 몸값이 떴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지키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법 지킬 필요가 없죠. 저들은 그 모든 저들은 기준이 내가 하면 법이에요.
정말 말이 안 돼. 정말 이 얘기하면서도 네. 자괴감이 느껴져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건 다 옳고 네. 남이 하는 거는 다 마음에 안 들고 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 EBS 사장 신동호 사장은 출근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임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2인 체제로 지금 계속 니네 방통위 그러면 안 돼. 이게 네. 지금 행정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신동호 씨나 이진숙이 뭐 약간 항소심에서 뒤집힐까 기대할지 모르는 안 돼요. 왜냐하면 행정법원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걸 따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이 그렇게 마이웨이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냥 정치적으로 이게 방송통신이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그런 상관이 없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조금 뭐 한덕수나 예. 똑같죠. 유일임이나 그렇지. 그런 방식과 동일한 거고 권성동이나 뭐 자, 이런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란 때 그 이후에 보세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다 자기의 이익이야. 저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란 잔당들이 남아서 네. 지금 또아리를 각 곳에서 틀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 나를. 네.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표를 줄 수 있는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랄하게 말도 안 되게 불법적으로 뭐 계속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표를 준다는 극우 세력들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유튜브나 이렇게 후원금을 보낼 수는 있으나 이 탄핵 이후에 보면 한 줌밖에 안 되는 게 네. 보이잖아요. 네. 그걸 과대하게 포장하고 예. 경찰의 그런 협조하에 집회가 지속적으로 되고 예를 들어 뭐 10,000명이 됐던 20,000명이 됐던 그 인원을 50,000이라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과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을 동일시하거나 그렇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을 외소화시켜서 네. 그렇게 보도하고 예. 마치 이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척도 있냐 이렇게 언론이 부안해동한 측면이 큰 거죠. 그렇죠. 내란이에요. 계엄이고 내란이야. 이건 네. 위헌 위법인데 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찬성 반대가 아니야. 이거는 특히 조선일보가 네. 그런 식으로 그 탄핵이 인용되기 2주 전부터 굉장히 강도 높게 탄핵을 반대하는 쪽을 미화시켰어요. 그리고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급화시켜서 계속 같이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해서 극우 세력이 마치 진짜 세력이 있는 것인 양 왜곡시키는 역할을 앞장서서 한 거죠. 이사 가기 전에 조선일보 폐간 좀 해주고 가지. 이 부분은 폐간될까 봐 두려워서 그랬나 보네요. 그런가요? 그러면. 지상파 방송 제어가 심사는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일단 막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 특히 EBS 이제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신동호가 날아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방통위가 모순에 빠진 거예요. 신동호를 임명했는데 자신들은 날라가 버리니까 김유열 전 사장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연기했다고 의견 청취를 그러죠.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연기할 거냐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네. 또 저기 가잖아요. 출장 가잖아요. 네, 이진숙 출장 갑니다. 미국. 4월 28일 어디로요? 그랬나? 미국에 미국에요? FCC 이 난리통에? 이 난리통에 창피하게 FCC를 왜 갑니까? 거리되고 피의자. 대선을 될 지금 대선의 한 복판이고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저 방통위 할 일이 많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해외 여행을 이 사람 수사받고 피의자 될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해외 출장. 그러니까 저 심리를 제가 좀 추적해 보면 제가 대통령도 한편으로 좀 불행한 거 아니에요? 국무위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는 정말 그 쫓겨나서 사저에 가는데 여행이나 가려고 자기가 한다고? 추천한 사람들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사람 임명 형상을 즐기고 일상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런 아니 사람들만 근데 그것도 임명했어. 비슷하지. 김건희 윤석열이 제가 보기엔 필요하지도 않은 해외 출장 다니면서 즐긴 거나 비슷한 거고 제가 과거에도 보면 보수 쪽에서 추천된 위원들은 해외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도 이제 사실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FCC 외유라도 가보자 이런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불안해서 가고 싶으세요? 국내를 떠나고 싶으세요? 저는 아니 떠나서 떠난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우리는 그렇죠. 아니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 과정에 뭐가 또 급하게 발견이 돼서 상식 대서특필 될 수도 있고 공항에서 원칙이 없는 사람 저는 자기들 진짜 이익 말고 간이 커요 중요하죠. 확실히. 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눈으로 판단하면 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자 2인 체제로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사장도 임명하면 안 되고 이사도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MBC 때도 그랬고요. EBS에서도 이렇게 법원의 판결 손을 들어줬는데 KBS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BS가 이번에 잘한 거는 즉시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아니, 감사는 즉시 했어요 KBS도. 근데 2인 구조에 대한 판단을 안 했죠. KBS 이사나 KBS 감사 문제 때는 안 했고 남영진 이사장은 했죠. 즉시 안 했어요. 아니 그 저기 남영진하고 김 결국은 이겼어요. 이겼어요 본안에서. 본안에선 이겼는데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 따라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네.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EBS 진짜 가열차게 싸웠어요. 이번 그것도 김정호 중요해. 선임. 네, 이번에. 예, 그리고 제가 그 가열차게 싸우게 되면 이게 재판부가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구성원의 저항의 정도를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4월 3일 날 저녁에 시민들이 저기 그 광장을 가득 메우고 외칩니다. 그리고 4월 4일까지 밤샘 하고 거기에서 있습니다. 당신 왜 거기 있어요? 지나가다 헌법재판관이 혹시라도 볼까봐. 그 정성들이 뭐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가방위에서 이진숙을 3일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해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 심리를 하고 이진숙의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던 의도, 불법성 이것들을 4명이서 인용을 하고 이제 4명은 안 하면서 각하가 된 건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먼저 다뤘기 때문에 네. 그 방송 장악하려고 했던 계엄하고 그다음 포고령 1호의 언론 그렇죠. 자유를 탄압하려고 했던 그게 있고 이진숙이 있었던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간 거다라고 또 오늘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이진숙 위원장은 그동안 기간은 저희가 하루 가지고 탄핵을 했지만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은 사실은 직무를 정지해야 될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탄핵 심판 때 KBS 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YTN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국민의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도 여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법과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 계속해서 언론이 계속해서 지금 양비론으로 몰아갑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조기 대선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 취소로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네. YTN과 KBS는 정말 친윤 방송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예. 마지막까지. 자, 그것도 다 적어놨다가 예. 저희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다가 다 정리하자고요. 이 두 분께서 다 정리할 겁니다. 의원님들 TBS는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패국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TBS 정부가 바뀌면 네. 저희가 그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네. 그다음에 방통위 설치법을 통해서 방통위원회 구조가 개편이 되면 네. TBS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문회를 통해서 예. 바로잡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그리고 그 하시면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KBS에서도 지금 YTN에서도 아니, 진짜 KBS는 사실은 TBS도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 MBC는 어쨌든 기자들이 예. 일선의 기자들이 취재 열심히 하고 보도를 정확히 하려는 노력을 했던 거고 그 예. 와중에 탄압받고 고초를 겪은 기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EBS도 그렇고 방심이도 그렇고 그렇게 젊은 MZ 세대들이 정말 온몸으로 한 거를 했던 거잖아요. 그 방송국은 지켰어요. 예, 근데 KBS는 사실은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장범이 뭐 지금 프로그램도 없애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제때 보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터무니없는 사람을 앵커를 안 다시 찍어요. 그러니까 임명 네. 직위를 복귀시키고 예. 그다음에 그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도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 그리고 간첩 뭐 이런 보도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예. 그다음에 계엄하에 협조했다는 설도 나오고 네. 그러면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제스처라도 있어야 되는데 별로 안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점에서
사실은 조금 그렇고 TBS는 워낙 동력이 많이 네. 떨어져서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KBS 살펴보겠습니다. 네, KBS 저출연 금지예요. 왜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하면 혹시 모를까. 아니야. 아니 옛날에 유신 정권 때 장발장 머리 길거나 그러면 다 잡아 가두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지금 아니, 아니, 독재 아니, 그건 정권이고 아니고. 시절인데 혹시 압니까? 알았어요. 머리를 저처럼 깔끔하게 우리처럼 저 깔끔하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지. 새겨 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최강 누나들입니다. 자, 최민희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김현을 지지하겠습니다. 최강 시스터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도 저희 제작진도 제보해 주시면요 열심히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더 아까 열심히 연예인 하겠습니다. 얘기가 아직도 궁금합니다. 영화도. 끝나고 해줄게. 알겠어요. 네. 자, 네. 그럴 테니까 제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저녁 6시 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